자, 여러분, 프로그래밍 기초 19강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과 고급 처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면 인테자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이든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든 어쨌든 이것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이 변수에 대한 저장 공간을 적절하게 할당해 가지고 그 모듈이 실행되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변수가 실제로 해지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죠? 그게 뭐 오토라든지 아니면 뭐 스태틱이든지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든지 어떤 변수는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다 확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써가지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려고 할 때 함수에서 인테자 a라고 하는 배열에 100개 뭐 이렇게 잡아 놓는다 이죠. 그럼 실제로 이게 100개가 다 사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정적으로 이미 100개라고 하는 것만큼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배열을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죠? 실제로 그만큼 쓰지도 않을 텐데.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만큼의 기억 장소를 운영체제한테 요만큼 쓸 거니까 그만큼을 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메모리 allocation이라고 그러니까 m alloc.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쳐서 말록이라고도 하는데 m alloc이라고 많이 써요. m alloc. 그래서 동적인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m alloc을 써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이 함수 malloc 이라고 하는 함수는 스탠다드 lib.header 파일에 함수 원형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lib.header 파일을 include 해야 되겠습니다. 그 형태는 malloc 하고 size t. 그래서 얼만큼 사이즈를 우리가 뭐 100개 이러면 이제 바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malloc 해가지고 그거를 void asterisk star로 해가지고 받아주게 되겠다. 그래서 함수 malloc은 인자로 메모리 할당의 크기를 지정하고 반환값으로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의 타입인가, 이 메모리가 한 바이트니까 캐릭터냐 아니면 4바이트까지 가지고 인테자냐 혹은 뭐 롱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로 그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이 malloc의 그 결과가 뭐로 활용할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우선은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void 포인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특정한 자료형으로 변환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13장에 변수 범위와 기억 부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13장을 다시 한번 꼭 찾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변수의 스코프, 유효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변수가 실제로 유효한 영역, 그걸 우리가 변수의 스코프이라고 하는데 크게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로컬 베리어블과 글로벌 베리어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메인 메모리 상에서 어디에 그 변수가 저장이 되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전역 변수나 어떤 전응적 변수, 그러니까 스태틱이나 혹은 글로벌 베리어블 이런 것들은 우리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정 영역에서 이쪽에는 스택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가 불려질 때 그제서야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스택 영역 해서 형식 매개 변수 혹은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은 다 스택 영역에서 잡힌다. 그래서 그 함수가 호출됐다가 함수를 실행시키고 나서 다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 함수 내에서 사용했던 로컬 베리어블 그 다음에 형식 매개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힙 영역 이게 이제 동적 할당 변수들은 전부 힙 영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내가 mlog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5바이트 이렇게 부르면 그럼 여기 힙 영역에 5바이트만큼을 가지고 요거의 첫 번째 주소 값을 리턴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 주소 값을 리턴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void 포인트다. 그죠? 근데 그 void 포인트를 우리는 얘를 인테저의 주소 값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변환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mlog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동적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mlog 해가지고 인테자를 내가 하나의 인테자 변수를 메모리의 힙 영역에 만들겠다. 그러면 mlog 해가지고 size of의 int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바이트죠. 우리가 4바이트만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인테자로 쓸 거기 때문에 인테자 포인트로 이렇게 변환을 해요. 인테자 포인트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테자 포인트인 pi에다가 넣죠. 그 말은 pi는 포인트인데 그 pi라고 하는 애가 이게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죠. 주소값. 근데 그것이 방금 mlog 해가지고 4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얘가 이렇게 가르친다. 가르친다. 이죠. 그 다음에 pi의 내용에다가 3을 넣어라. 그러면 pi 가리키는 곳에 내용에다가 3을 넣죠. 그래서 요 코드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처음 정적으로 뭐 배열을 선언한다든지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해당되는 메모리만큼이 이렇게 실제로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mlog은 내가 실행되는 동안에 mlog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로케이션을 시켜서 그것을 주소값을 이 pi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그래픽하게는 pi가 이거를 가리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리키는 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함수 mlog에 의해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프로그램에서 mlog 해가지고 계속 쓰니까 이 다른 프로그램 혹은 다른 어떤 운영체제 혹은 다른 사용자가 그 공간만큼을 못 쓰니까 만약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메모리 양을 할당해 놓으면 그것이 해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면 계속 메모리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한 후에 해제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제시키는 것은 free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리브.헤더 파일에 함수 운영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void에 free 해가지고 void 포인터. 여기서 이제 void 포인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화된 임의의 어떤 포인터들을 제너럴하게 표현하는 것이 void 포인트예요. 그래서 free, pi 이렇게 하면 이제 인테저 아까 그만큼을 free 시키는 거죠. 자, free 시킨다는 말은 그 메모리 공간에 있는 그 내용을 운영체제한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안 쓰니까 아무나 쓰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free pi라고 하면 실제로 pi 값은 이제 null 값을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원래의 4바이트 공간을 우리 사용했던 것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메모리 공간에 얼마만큼의 크기의 기억 장소를 할당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size of int에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인테자의 3개의 인테자를 할 수 있는 이게 4바이트니까 4, 3, 12바이트만큼을 우리는 에몰록에서 쓰죠. 근데 그것을 여전히 인테자 포인트로 받으니까 얘가 array라고 하는 애가 얘를 가리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에 만약 얘가 A라면 A의 0의 주소값을 array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소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array의 0이라는 것은 바로 꼭 배열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원래 인테저 A의 3 이럴 때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상수지, A의 0번째 주소값을 저장하는 상수지 실제 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포인트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 얘를 우리가 array라고 한다. 그죠? 포인트 변수가 있고 그 포인트 변수가 이 A 배열을 가리키겠다. 그죠? 그래서 array 0에 10, array 1에 11, 12 이런 식으로 꼭 array처럼 배열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인테자의 3개의 인테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array라고 하는 포인터가 이것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3개의 방을 갖는 배열인데 이걸 우리가 A라고 부르면 얘는 A의 0번째 주소값을 나타낸다. 그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array 0이라고 하면 바로 얘를 나타내고 array 1 하면 얘를 나타낸다. 그죠? 자, 그런데 확보해가지고 이용하던 배열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함수 free를 이용해서 해제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동적으로 확보된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우리가 malloc 해가지고 할당을 하는데 하자마자 초기 값을 0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clear에 대한 calloc 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alloc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장소에 초기 값을 저장하지 않지만 calloc은 스탠다드 리브쯤 헤더 파일이 있는데 초기 값을 0으로 무조건 0으로 세팅시키는 거예요. 근데 0으로 세팅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의 그 어떤 엘리멘트 배열의 한 원소의 정확한 크기를 알아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목 메모리의 항목의 개수, 요거는 실제 할당된 메모리의 한 원소의 크기,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밖에 없겠다. mlog처럼 3 곱하기 size of int 해가지고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봐야 어디까지가 하나의 엘리멘트인지를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i 처음부터 clog은 항상 이렇게 파라미터를 두 개를 인자를 두 개를 요구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 clog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array의 인테저에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개를 확보한 저장 공간을 기본값 0으로 무조건 저장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realLog이라는 것이 있어요. realLog은 이미 확보한 저장 공간을 새로운 크기로 변경할 때 우리가 realLog을 많이 써요. 그래서 realLog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메모리의 포인터가 있고 size t 새로운 사이즈의 그런 것으로 다시 allocation 해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 realLog의 첫 번째 인자는 변경할 저장 공간의 주소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미 이만큼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소값이 얘를 가리키고 있죠. 뭐 ptr. 근데 얘를 더 늘리고 싶어요. 이렇게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realLog이라는 걸 써가지고 더 큰 사이즈를 주면 그러면 원래 가리키고 있던 이 ptr의 주소값이 리턴되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carray라고 하는 것을 clog로 해서 인테저만큼 3개를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carray를 주고 그 다음에 rearray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서 4배로 더 확대되도록 하고 싶다. 이죠. 현재 이렇게 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3개의 메모리 저장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rearray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부르면 이게 4개의 size of의 인테저 4개를 우리가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처럼 4개가 잡히고 작은 거 3개까지는 원래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고 마지막 끝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clog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로우와 컬럼의 개수를 미리 스캔해 가지고 읽어요. 어느 것도 기존에 어레이를 쓰듯이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3by 4다. 로우 넘버가 3이고 컬럼 넘버가 4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먼저 로우 넘버가 3이니까 인테저 포인트인 3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가리키죠. 테이블은 인테저 포인트의 clog.
자, 그러면 테이블은 얘를 가리키니까 테이블의 0, 테이블의 0은 이거죠. 그래서 테이블의 i에다가 C로 해가지고 컬럼의 개수만큼, 컬럼이 4죠.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컬럼의 개수 4개 하고 사이즈 오브 인트 해서 C로 해서 그것을 테이블 i가 0일 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테이블의 i번째에 j번째의 주소, 이 말이 뭔가 하면, 자, 이게 테이블 0이에요. 이게 테이블 1이에요. 테이블 2예요. 근데 그 테이블 2라고 하는 것은 인테저 포인트예요. 인테저 포인터. 여기에 0번째 것. 그러니까 테이블 0의 0번째. 이건 이거죠. 테이블 2의 1. 이 말은 테이블 2가 가리키는 곳에 1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빼내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넣는 거니까 값을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rint 2D array 해가지고 테이블과 row 컬럼의 개수를 주면 i는 0부터 i가 r보다 작을 때까지, j는 0부터 j가 c보다 작을 때까지. printf의 테이블. 자, 그러면 테이블의 ij번째 끝을 출력하라 할 때 그 ij 것이 결국은 테이블 1의 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데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어요. struct self reference에 integer n이 있고 student self reflectance에 포인터로 next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구조체 self ref라고 하는 것은 멤버로 인테저와 n, subtract self reference를 형을 next를 사용을 하면 좋겠다. 멤버 넥스트의 자료형을 잘 살펴보면 바로 정의하고 있는 구조체의 포인트형이다. 자, 그럼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게 뭐냐? 자, 구조체 내에 멤버 변수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갖는 특수한 중첩된 구조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멤버 넥스트의 자료형을 포인트가 아닌 struct self referent로 한다면 컴파일 시간에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셀프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 안에 또 셀프 스트럭트가 들어가면 이 문제가 되지만, 셀프 스트럭트의 포인트라고 하는 얘는 무조건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인테저 4바이트, 그 다음에 스트럭트 셀프 포인트 4바이트 해가지고 8바이트로 된 이 구조체를 충분히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처럼 스트럭트 셀프 레퍼런스에 또 이게 스튜던트 스트럭트 셀프 레퍼런스에 넥스트 이렇게 하면 이 자기 구조체 안에 또 자기 구조체가 또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일 때는 되는데
포인트일 때는 되는데 포인트가 아닌 애들은 당연히 안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열 같은 거 썼는데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자기 참조 구조체를 활용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